지금부터 코칭 회차 관리 툴 소개 및 작성에 대한 가이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회차 툴은 처음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치님들이 수업하시는 그 정보에 기반해서 고객 관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표준화된 방향으로 모든 코치님들이 고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고요. 그래서 개인 조직 단위가 아니고 고객 관리 방법의 어떤 공통화된 수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코치님과 또 부서장님, 회사 간에서 어떤 수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또 고객께도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소통 채널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횟수 또한 서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제공했던 일평 기능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강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코칭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코칭 진단 개발에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코칭 회차 관리 툴은 크게 보면 저렇게 5가지 형태의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 평가 관리는 현재 아직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월 계획 관리 또한 기존의 월평을 수정해서 개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은 회차 관리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 기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회차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원격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차 관리 툴을 사용했을 때에 각 사용자별로 역할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관리 코치님께서는 회차의 환경을 설정하신 이후에 회원 단위로 회차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월 계획 또는 평가의 내용을 같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PC나 모바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원격을 접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차 보고서가 고객에게 전달이 되면 고객은 열람을 하실 수 있고 그 열람된 내용을 보시고 어떤 질문이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메시지,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관리 코치님이나 부서장님께서 같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피드백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서장님은 코치님들이 작성하신 모든 회차 보고를 검토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피드백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와 그 회차 보고에 피드백을 주신 내용을 부서장님께 전달된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파악하시고 고객과 소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시스템은 이런 정보들이 각각 잘 알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요. 회사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고객센터에서 체크를 해서 해당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역할을 가져야 되고요. 또 원격 접수가 됐을 시에 해당 그 상담 기술 지원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전달된 회차 보고서를 보고게끔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모나 고객님 그 학부모께서 관리 코치나 부서장 또는 회사에 어떤 피드백을 작성하실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업 코치님께서 관리 수업을 진행하신 이후에 환경 설정, 최초라면 환경 설정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한 번만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환경 설정을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이 월 계획서나 월 회차 그 관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개 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다음날 고객에게 알림톡으로 문자 메시지 형태로 카카오 알림톡이 어 나갑니다. 그러면 고객 학부모님은 내용 알림톡이 전달된 걸 링크를 눌러서 작성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피드백을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때 여기 상단에 있는 관리자나 부서장을 통해서 전달된 피드백을 해소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회차 관리 항목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필수 항목으로는 해당 회차 때 진행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총 월 몇 회를 하는지 회원마다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당 회차마다 몇 회차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코칭 일자를 지정하십니다.
그다음에 코칭 유형이 정규였는지 보강이었는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결강이라든가 결석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도 부분은 실제로 수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를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해당 회차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학생이 얼마나 이해를 했었는지를 코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코칭이 진행되었을 때 학생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추가로 기록을 해주시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고 고객님께도 그 내용이 전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 코칭 분야는 이제 코칭 항목이 인성이냐 진로냐 학습이냐를 구분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전달 메시지는 해당 회차에 대해서 부서장님께 특별히 전달에 대해 사항이 있다면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퇴근 보고 형태나 그 하루를 종결하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학부모 전달 소견은 이제 학부모에게 한 회 수업에 대한 어떤 평가 멘트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것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작성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 이제 과제는 부여했을 시에만 기록을 하시는 거고 학생 취약점도 반드시 기록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있을 경우에는 기록을 하시고요. 해당 회차에 대해서 고객이 회사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때 코치님께서 대신 기록할 수 있는 회사 전달 메시지가 옵션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차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 수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드시 좀 준수를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업을 진행하시고 나서 고객에게 알림 메시지가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수업 전에는 작성을 해 주셔야 고객에게 연달아 나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코칭 회차 알림톡을 보낼 때는 전일 발송하는 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7일 동안 작성은 했으나 발송되지 않았던 모든 내용을 다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일자가 최대한 수업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차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 시간이 있음에도 실 코칭 시간을 다시 입력하는 이유는 실제로 수업 시간과 또 계획했던 고객과의 합의 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써서 학부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학부모 전달 메시지는 실제로 고객이 알림톡을 받고 나서 링크를 눌렀을 때 가장 처음에 보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리기 때문에 고객님이 보시는 알림톡 회차 보고 내용의 첫 문장임을 명심하시고 문구 작성에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선택해서 이제 기록하고 전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코칭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코치님께서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감정을 선택했는지를 학부모 전달 메시지에 함께 기록해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나 취약점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를 작성하실 때는 회원마다 기본적으로 회차에 준하는 기본 값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횟수인데요. 월 이 회원에게 총 몇 회를 수업을 하는 것으로 고객과 합의가 됐는지 따라서 그 횟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개발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주 7회 4주 동안 총 28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1회부터 28회까지 아마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수업 과목은 실제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업이 여러 과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 수업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해당 일자별로 시작하고 종료 계획 시간을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년 정보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실제로 원래 회원 정보에 기본적으로 있지만
회차의 정보를 다시 한번 기록해서 차후에 학생의 그 진도를 자동화하는 기능에 쓸 수 있게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뜬 내용을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것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업 교재나 학교 지정 학부모 메일 주소는 필수 사항은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근데 기록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 수업 교재라든가 학교 지정을 통해서 진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회차를 작성하시려고 화면에 들어오면요. 왼쪽은 PC에서 보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에서는 모바일에서 작성했을 때 예시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어, 진도라든가 취약점 앞에 이 V표 PC 버전을 기준으로요. V표 되어 있는 항목들이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항목들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은 모바일에 맞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면 실제로 고객님께 알림톡을 발송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차를 전날 작성하시고 실제로 발송이 11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일 수업이라고 해 놓고 오늘 아침에 등록을 하셔도 11시에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발송하는 메시지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되어 있고요. 고객님은 이 알림톡을 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코칭 회차 관리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코칭 회차 관리라는 화면을 그 핸드폰에서 바로 뜨게 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를 만약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만약 정상적인 회차가 아니고 결석이나 연기 형태였다면 여기 메시지가 휴강처럼 이런 형태로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보고서를 클릭했을 때는 제일 오른쪽 끝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며칠 날 연기 처리되어 있다라고 나가고요. 연기 같은 경우는 해당 코치님의 연락처와 성함이 표시돼서 같이 나갑니다. 정규 회차 보고일 때는 그런 내용은 추가로 없고요. 대신 하단에 수업 내용하고 회차 정보하고 시간 정보 그리고 과제가 있다면 과제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첫 줄에 빨간색으로 이제 마스킹 처리를 했는데 바로 이 자리가 학부모 전달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 보고를 작성하실 때는 여기에 내용 학부모 전달 메시지가 표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회차 보고에 대한 간략한 정보 소개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보내지는 알림톡의 형태를 보여드렸고요. 차후에 추가적으로 매뉴얼이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지가 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